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제9대 성남시 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박광순 의장께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성남기자협의회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 청렴하고 검소한 의회, 공정하고 친절한 의회를 표명하신 박광순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취임 100일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의장으로 선출됐다라는 어떤 기쁨과 이런 것보다는 9대 전반기 의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앞섭니다. 네. 취임 100일 그 소감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성남시 기자협의회 회원사들의 공통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권영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권정호 기자입니다. 이제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게 앞으로 전반기 제9대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의회 운영 슬로건으로 걸은 대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의회는 의원다워야 되고 참 의회다워야 되고 의원은 의원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답다라는 얘기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집행부에 반영을 해서 그런 사항이 시민의 권익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의원들의 각자의 역량이 많이 함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어쨌든 간에 원칙대로 바르게 또 의원들의 역량을 함양시켜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성남저널의 이명희 기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공정과 투명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앞으로 이 임기 내에 꼭 이 공정과 투명함을 기반으로 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기 내에 제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와 또 분당 신도시를 비롯해서 주거 환경이 지금 이제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내건대로 이를테면 신도시 그 특별법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2030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염원인 도시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여망을 풀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성남시는 이제 스마트 도시, IT 선진 도시, 대한민국에서 네이밍 랭킹 1위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치열한 국제 경쟁력 시대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를테면 기술 경제 패권 전쟁을 비롯해서 세계 1등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남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관계로 그런 것을 앞으로 지속 발전시키는데 해서 우리 시민의 먹거리 또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경제 성장과 또 성장에 따른 복지가 선순환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임기 내에 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금 그 성남이 추구하고 있는 그 IT 또는 4차 산업 우리 시에서도 지금 4차 산업 그 추진단을 지금 이제 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4차 산업에 지원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바이오 헬스 허브 주택단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바이오 산업이 시민들은 좀 잘 모르는 것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의료기기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현재 의료기기 산업체도 많고 거기에 따른 매출액도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성남입니다. 이게 특구가 안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때문에 원주다, 뭐 청주다, 대구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지금 이제 앞서 있는 데가 지금 이제 그 우리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산업, 뭐 의료 산업, 그다음에 그 4차 산업 지원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임기 내에 그다음에 이제 백현마이스라든가 또 야타밸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임기 내에 추진을 꼭 하고 싶습니다. 부장님, 네. 타임즈 김찬수 취재본부장입니다. 네, 수고합니다. 저기 근래에 들어서 그 성남시 의회 전 의원님들이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사법 처리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현직이 아니라 전 의원님들 중에. 근데 이런 비율들을 보면 타 지자체의 시 의원들에 비해서 좀 그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의장님으로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방지 대책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런 의원들로 인해서 이를테면 뭐 수사를 받는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의장으로서 현 의장으로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시의원은 이제 공직자 중에서도 정말로 이제 그 공직자거든요. 이를테면은 성직자보다도 더 깨끗한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 전부 다 시의원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런 걸 갖다 전부 다 제가 통제는 할 수 없지만은 뭐 우리 시의원들도 이를테면은 청년 방지라든가 이해 충돌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교육을 잘 받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자기가 이제 소화하고 또 그 실천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경주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시의원들이 기본적인 자질과 바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시의원이다 하게 되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깨끗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교육을 시켜 나가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스포츠의 변건석 기자입니다. 의회 역할이 시에서 그 예산 문제라든가 예산을 쓰는 문제라든가 예산을 세우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 말고는 증액을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사실 시의회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은 좀 너무 삭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증액을 해서 좀 이렇게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 시하고의 어떤 그런 괴리가 많이 생길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좀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지금 아쉽게도 우리 그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은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조금 더 예산 증액하는데 많은 그런 이를테면 권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쪽지 예산, 예산결산 심의할 때 쪽지 예산에서 자기 지역구 챙기고 또 자기가 관심 분야도 많이 챙기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의원은 이제 그런 권한은 없고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있고 증액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단체장의 이제 동의를 받도록 되기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도 그런 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집행부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또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관심 분야가 있게 되면은 그 분야를 집행부에 또 건의하고 이렇게 주문을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수립할 때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예산이 많다고 해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뭐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정말 다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고민도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지방의회 선거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자기가 공약을 내걸었던 것을 지금 제가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어쨌든 간에 시장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해서 그런 것을 좀 추진을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대 예. 중송입니다. 네. 그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현안들이 있겠지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성남FC의 어떤 방향, 그다음에 성남시 의료원에 대한 방향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의 개인 소견보다는 의회의 방향, 또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성남시 의회의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가 이제 집행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결기관인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정권이 12년 만에 이제 정당이 바뀌면서 12년 만에 바뀌면서 이런 상황인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당정협의, 흔히 말하는 신상진 시 정부와 시의회와의 당정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원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네요. 지금까지 당정 협의를 한 바는 없고요. 이를테면 이제 뭐 시장님과 우리 그 대표단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님과 개인적으로 뭐 식사를 했다라든가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뭐 나눴다라든가 한 적은 없어요. 지금 이제 성남 FC하고 의료원 문제인데 먼저 의료원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당에서 이제 시립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작년도에 시에서 추진한 돈이 300억, 그 다음에 코로나19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300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료, 순수하게 의료 행위로 인한 수입은 한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의료원의 인력은 지금 1000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원장이 연봉이 지금 이제 3억대. 그래서 이제 의료원을 맨 처음에 설립하게 된 취지는 이럴 때면 뭐 시민 반대로 해서 의료원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정말 다 좋은 적인데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의료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뭐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 감염병에 대해서 그동안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을 충분히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시립의료원으로부터 그동안 얼마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퀘스천마크를 붙여요. 근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 공감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체제에서 일부 논의되고 있는 대학병원의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갈 때는 지금 시립 그렇다고 해서 성남 시립의료원이 아니거든요. 시립의료원은 맞습니다. 단지 그 운영 주체를 갖다가 어디에다 위탁을 맡길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같이 의료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도 이럴 때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제 의료 인력 수급이 안 된단 말이죠. 그 문제는 의료 인력 수급이 안 되고 각과 간에 이렇게 협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는 이제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마련이란 말이죠.
뭐 제가 이런 생각할 때 의료인력 수급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면은 거기에는 뭐 간호사라든가 또는 인턴 내지든 전공이죠. 이런 사람이나 전문의라든가 또는 각 과의 부족한 인력을 갖다 이렇게 수급하고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인력이 원활히 수급이 되어져서 정말로 시립의료인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일부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금 오는 사람이 없다.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또 우리 시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얼만큼 그동안 이제 보전이 돼야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급하게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전국에 있는 공공 그 의료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지 또 시민 만족도라든가 도민 만족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또 공공의료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했다가 위탁을 했을 때에 또 어떤 효과는 어떻게 있는지 위탁을 해가지고 또 민간에서도 못 받다고 해서 다시 공공의료로 환원이 된 또 의료원은 있는가 이런 것 등등을 갖다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일단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실태는 시민들한테 자세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체제로 원하는 또 패널들이 있을 거고 또 위탁을 원하는 또 패널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충분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제 전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남 FC 문제는 이것도 뭐 거의 의료원하고 좀 비슷한 맨 처음에 시민구단으로 출범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시장이 시민구단으로 출범을 해서 1, 2년 이내에 새로운 이를테면 기업의 구단주를 저기를 해서 이제 그걸로 맡기겠다,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시민의 세금도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이를테면 광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흥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성남 FC 저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관중 수가 일단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축구 동호인들이라든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는데 기타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 그리고 거기에 축구장에 가는 사람들도 뭐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전에 이재명 시장 있을 때는 주로 관변단체라든가 이를테면 사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냥 배당을 통해서 가거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농협지구에서 저도 뭐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5월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층에서 기부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이 티켓을 구입을 해가지고 일단 저소득자도 구입하고 청년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5월 전체를 갖다 소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축구를 보고 관람을 하고 축구 팬으로서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배분을 했는데 그분이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돈은 정말로 소중하게 쓰여지라고 노동에서 기부를 한 건데 그렇지 못하게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성남 FC는 이제 결국은 이제 금년도에 지금 이제 하위권을 만들어 가지고 2부 리그로 강등이 됐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 공감대가 과연 우리 성남 FC의 한 해에 한 130억에서 한 150억 정도 이런 정도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민구단으로 나누면서 계속 시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이 구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좋겠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관내에 사실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유수한 그런 기업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앞으로 신상진 시장의 숙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동안에 이재명 시장하고 은수정 시장이 왜 그런 노력을 안 했는가 저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네이버에 그때 당시 제2사업진단하다가 그럴 때라도 제안을 해가지고 시민단을 맡아라. 이렇게 해서라도 떠넘겼으면 우리 축구 붐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세금도 전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에 이르고 말았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또 명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질문하는 그 문제를 너무 시민의 공감대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민에게 강력하게 못하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민에게 저는 이제 뭐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도 주로 얘기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 한 50년, 40년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가장 가난한 도시에서 가장 1등 도시를 지금 현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공직자들도 공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했기 때문에 1등 도시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가 여기에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신발끈 조여매고 우리가 나 혼자만의 어떤 예를 들면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전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고 형성되고 더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보다는 우리 지역 공동체 또 더 넓게는 우리 성남시가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협조 않고 참여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이렇게 관망하는 입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라는 그런 뭐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속성하게 되면 결국은 정말 다 옆 사람 모든 사람한테 물들어가지고 온 산이 활활 타오르고 온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유리한 성남시, 더 발전된 성남시, 그 다음에 청담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시를 만들어서 세계 1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그동안의 협조와 참여 보다는 더 많은 협조와 참여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남시가 지금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의 1등 도시를 넘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1등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하여튼 뭐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고 우리 시의회는 어쨌든 간에 뭐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문턱을 제가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겸손하면서 당당한 의회라고 스승을 내걸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이를테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도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을 통해서 또는 의회에 직접 저한테 오셔도 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그런 주인의식을 발휘해달라는 말씀을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영영 손님으로 남게 마련이거든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행정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행정을 해왔어요. 사실은 맨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부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항상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객체에 불과했다라는 말이죠. 주체가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지금도 저는 보게 되면 시민들이 잠재의식으로 지금 이제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뭐 시에서 시키는 대로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고 공무원들은 이를테면은 내 생업에 전종할 수 있게끔 생업 외에는 내가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이를테면 시부름꾼이고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주의의식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남시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도 정착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우리 시민들이 좀 가지고 주체적으로 좀 행동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의향 있으신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사실 사기가 있어야 적극 경쟁을 하는데 지금 신상진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저도 이제 그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수국행정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일을 찾아서 해봤자 결국은 수사를 받을 텐데 이런 분위기가 일부 뭐 좀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 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 성남시 행정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여야만이 되는 것이지 시장이 아무리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시장님한테 제가 그 어떤 행사장에서 그 규정말로 하면 좀 건의를 좀 드렸어요. 시장님, 지금 결제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결제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말씀 오셔서 제가 시장님한테 저는 공무원을 해본 사람으로서 결제는 직접 그 일을 추진하는 담당자한테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담당 과장, 더 내려가면 담당 팀장이면 더 좋아요. 저는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추진력이 있는지 파악할 그것을 다음에 또 인사에 반영을 해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대우를 받고 또 인사상에 또 우대를 받는 그런 풍토가 정착이 돼야만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게 일도 안 되고 시장님도 공무원들 파악이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인사를 시장님을 좋은 데서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런 평가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냥 시장님의 의지가 녹아지고 중간에 시장님의 의지는 오미트가 생략이 되어지고 중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업무 파악을 하고 있다. 금년 12월 달까지는 업무 파악이 뭐 거의 대충은 뭐 세세한 부분까지 안 하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이제 뭐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꼼꼼한 성격,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알아야 결제를 한다. 이런 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이런 이해를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행정이라는 것은 적시성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적기와 적시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죽은 행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저는 이제 시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장님, 이 관료 체제는 부시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과장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챙길 수 있는 그런 몫을 갖다가 유임도 해주고 이게 굵직한 그런 현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세한 통계까지 끼고 챙겨야 되겠지만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는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유임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요. 뭐 그건 건의에 불과한 거고 이를테면 뭐 제가 뭐 직접 당사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는 저도 제가 제주도 연찬 연수를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는 제대로 하되 이 공무원의 사기 부분 중요한 거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않고 잘못한 것만 찾고 나오는 공무원이 위축이 된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이 상임이나 이런 데서 칭찬을 해줘야만 공무원들이 우쭐을 해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칭찬도 병행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칭찬을 좀 인색한 사람인데 저도 요즘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제가 뭐 칭찬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집행부 뭐 국장이나 과장분들한테도 고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의장으로서는 뭐 의원들한테는 제가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해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할 거고요. 지방정부에서 시장님이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거래하는 차원이지 더 이상 뭐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드릴게요. 설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통시하는 성남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성남시 기자협의회와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